자, 요렇게 있던 게 이제 요렇게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저 오늘은 요 화면을 CSS 이용해서 좀 이쁘게 꾸며볼 거예요. 일단은 요 텍스트랑 요 버튼 있죠. 얘들을 약간 정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계 부분이랑 딱 붙어 있으니까 좀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스코어는 아이디가 스코어죠. 그리고 레벨은 아이디가 레벨 텍스트. 근데 둘 다 H3이기 때문에 그냥 H3의 패딩. 이제 패딩은 경계 안쪽 여백입니다.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H3의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 보더 1픽셀 대시드 레드 이렇게 해서 요 H3가 이렇게 두 개죠. 스코어랑 레벨. 그럼 이렇게 빨간색 박스가 나오죠. 요게 이제 H3의 영역인데 보더가 경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계 안쪽 여백을 만드는 걸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딩해서 숫자를 두 개를 적어줄 건데 0, 20픽셀.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오는 숫자는 아래 위 여백, 뒤에 나오는 숫자는 좌우 여백입니다. 아래 위 여백, 좌우 여백.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H3가 좌우로 20픽셀의 여백이 생겨요. 경계선 안쪽으로. 저장을 안 했네요. 이렇게 좌우에 여백이 생기는데 일단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일단은 모르겠죠. 자, 그리고 H3는 기본적으로 블록 태그라고 하는데 블록 태그의 특징은 이렇게 너비가 이제 가로 길이가 상위 태그의 100%예요. H3도 블록 태그고 div도 블록 태그고 그렇기 때문에 H3는 너비가 상위 태그인 요 div의 100%고 요 div도 상위 태그인 요 div의 100%입니다. 그럼 요 메인 프레임의 너비가 640픽셀이기 때문에 요 div의 너비도 640픽셀이고 요 H3의 너비도 640픽셀이에요. 블록 태그의 특징은 한 줄을 그냥 전체를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H3 요 스코어 옆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텍스트가 그 다음 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레벨 텍스트 옆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튼은 그 밑에 나옵니다. 이게 블록 태그의 특징인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레벨 텍스트 오른쪽에 이 버튼이 오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 레벨 텍스트를 블록 태그가 아니게 만들어야 합니다. 레벨 텍스트가 블록 태그이면 버튼이 레벨 텍스트 옆으로 못 가겠죠. 왜냐하면 이 H3 블록 태그가 이제 끝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이 버튼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없죠. 이 옆으로 붙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레벨 텍스트 lvtxt 앞에 샵은 뭐냐면 id란 뜻이고요.
지금 레벨 텍스트의 이름을 id로 줬기 때문에 CSS에서 스타일을 입힐 때 샵 해서 스타일을 입히게 됩니다. 샵 lv 텍스트.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id가 lv 텍스트인 요소를 찾아서 스타일을 입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방식을 원래 블록 태그였는데 인라인 블록 태그로 바꿀 거예요. 인라인이 여러분 그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한 줄로 되어 있는 걸 인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블록 태그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 줄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라인 태그와 블록 태그의 특징을 섞은 디스플레이 방식이 인라인 블록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또 저장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면 레벨 텍스트가 인라인 블록으로 바뀌면서 디스플레이 방식이 버튼이 아래에 있던 버튼이 옆으로 와서 붙게 돼요. 인라인 말 그대로 이제 한 줄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레이아웃 정리는 뭐 이 정도로 하고 보도는 일단 없애도록 할게요. 주석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줄을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뉴모피즘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뉴모피즘은 이제 선이 아니라 면이랑 그라데이션으로 스타일을 입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 배경색을 그냥 흰색으로 하면 밝은 부분 그라데이션이 표시가 안 나겠죠. 밝은 부분이 그라데이션 흰색으로 넣을 거니까. 그래서 바디에 이제 바디가 이제 이 웹브라우저 화면을 뜻하거든요. 이 웹브라우저 화면 이 흰색 바탕 전체를 바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디는 제일 상단에 이렇게 스타일을 입힙니다. 그래서 바디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살짝 아주 밝은 회색으로 바꿔요. EA. 그러면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바뀌었죠. 색깔은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버튼 이미지 색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어두워졌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색깔만 살짝 어둡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뭘 바꿀 거냐면 요 네모 있죠. 네모 상자에 라운드를 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과 섀도우 부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요 네모 박스가 메인 프레임이죠. 메인 프레임이라는 요 DIV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모서리에 라운드 처리를 하는 거는 보더 레디우스, 경계 부분에 레디우스가 반지름이죠. 경계 부분에 반지름, 꼭지점에 반지름을 준다 그럼 라운드 처리가 되니까 그걸 이제 20픽셀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만한 이제 둥글러진
라운디드 렉탱글이 됐죠. 보더 레디우스를 메인 프레임에 20픽셀로 주면 일단 이렇게 라운디드 렉탱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상단의 왼쪽 꼭지점부터 우하단의 오른쪽 아래 꼭지점까지 살짝 어둡다가 왼쪽, 그러니까 좌상단의 꼭지점은 살짝 어둡고 우하단의 꼭지점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 네모에 그라데이션 넣는 건 쉽습니다. 백그라운드, 배경이니까 백그라운드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이제 선형 그라디언트죠. 처음에 이제 입력하는 값은 그라데이션의 각도 145° 145도에 시작하는 값은 EC 부터 끝나는 값 샵 FE 자, 이렇게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키고 저장을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하면 배경색이랑 거의 차이가 없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줄 거거든요. 좌상단에 이 네모 바깥쪽에 하이라이트, 그 다음 우하단에는 요 네모 바깥쪽에 섀도우를 줄 거예요. 그러면 티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는 어떻게 주냐면 박스 섀도우로 주는데, 박스 섀도우 값은 X축의 길이, 그럼 20픽셀이면 오른쪽으로, 네모 기준으로 오른쪽, 요 오른쪽 변 기준으로 바깥쪽에 20픽셀 길이로, 그 다음에 Y축으로 20픽셀, 그러면 여기 밑변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20픽셀 길이, 그리고 그림자의 블러 정도, 흐림 정도, 그리고 그림자의 색깔 샵 CCC 하시면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은 콤마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콤마. 그럼 이제 그림자랑 하이라이트를 동시에 한 줄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이라이트는 위치가, 그림자는 여기 오른쪽 변과 밑변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이라이트는 반대면 되겠죠. 윗변과 왼쪽 변 바깥쪽으로 하이라이트가 생기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반대가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20픽셀, Y축으로 마이너스 20픽셀, 20픽셀, 그리고 블러는 똑같이 50픽셀. 블러는 마이너스 값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하이라이트의 색은 샵 FFF 흰색.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림자, 콤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길게 쓰기 싫으면 이렇게 그냥 두 줄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줄로 인식합니다. 여기 시작해서 세미콜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한 줄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때는 이렇게 두 줄로 적는 게 또 이해하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림자, 얘는 하이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세로 고침을 하면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생겼죠. 약간 볼록한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랑 그림자는 배경색과 많이 차이 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볼록한 느낌이 난다 정도로만 주면 돼요. 이게 강하게 들어가면, 배경색이랑 차이가 많이 나면 너무
그 시각적 효과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디자인이 촌스럽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네모 선은 빼도 되겠죠. 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보더 2픽셀 요 부분은 뭐 주석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네모 메인 프레임에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배경에 살짝 그라데이션을 주고 하이라이트와 그림자를 줘서 이런 형태의 배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H2죠. 제목, 타이틀. 근데 이 H2가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붙었어. 이거는 우리가 용납 못하죠. 그죠?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여백을 줄 건데 H2에 얘도 여백을 패딩으로 줄 겁니다. 일단 H2의 영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더 1픽셀 대시드 말고 이번에 닷 라인 해볼까요? 닷 라인. 대시드 라인이랑 닷 라인은 어떻게 다르냐면 대시드 라인은 점선으로 된 거고 닷 라인은 점으로 된 거예요. 레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게 H2의 영역인데 패딩을 한번 해볼게요. 패딩. 이번에는 위아래 공간을 만들 건데 그럼 이제 아까는 H3 같은 경우는 양쪽 여백을 주기 위해서 0 띄우고 20픽셀 했는데 이번에는 위아래 영역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위아래는 앞에 쓰면 되죠. 20픽셀 0 이러면 위아래 여백이 20픽셀이 되고 양쪽 여백이 0이 됩니다. 패딩이니까 경계 안쪽 여백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면 위아래 경계 안쪽으로 여백이 생기면서 H2 타이틀의 위쪽 아래쪽 여백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더는 지울게요. 보더는 필요 없으니까 보더는 다 지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버튼. 요거는 이제 그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이죠. 기본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이제 또 뉴모피즘 스타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튼은 요거죠. 버튼 태그를 그냥 썼죠. 아이디가 lvbtn 그러면 얘는 아이디니까 샵 lvbtn 일단 lvbtn에 가로 세로 길이를 크기를 정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위스는 90픽셀 하이트는 40픽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고 일단 크기를 정의를 하고 얘도 일단 모서리가 일단 둥글러져 있긴 한데 라운드 처리가 돼 있긴 한데 조금 더 라운드를 좀 더 주도록 할게요. 뉴모피즘 스타일은 라운드가 좀 크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보더 레디우스 10픽셀 하면 지금보다 라운드가 좀 더 이렇게 생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까 그 메인 프레임에 준 것처럼 똑같이 백그라운드를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줄 거예요. 얘도 똑같이 145 디그리로 각도는 똑같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광원이
하나여야 되잖아요. 어떤 UI나 그런 걸 만들 때는 광원이 일정해야 되죠. 들쑥날쑥 뭐 여기 어떤 오브제는 뭐 광원이 좌상단에 있고 어떤 오브제는 광원이 뭐 우하단에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각도는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색은 25, 25, 25를 쓰시고 끝나는 부분은 흰색 FFFF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살짝 그라데이션이 생겼고 얘도 마찬가지로 좌상단 쪽은 하이라이트, 우하단 쪽은 섀도우를 줄 겁니다. 박스 섀도우가 되겠죠. 박스 섀도우. 쟤는 작으니까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를 크게 주면 되는데 오브제가 작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림자도 작게 맺히죠.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그림자의 길이가 8픽셀, 8픽셀, 블러는 16픽셀, 색은 그림자 색은 똑같이 CCC, 그다음에 콤마, 하이라이트 부분은 그림자와 반대로 마이너스 8픽셀, 마이너스 8픽셀, 블러는 똑같이 16픽셀, 블러는 마이너스 주면 안 되겠죠. 하이라이트 부분은 흰색, FF, F, FFF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버튼에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생기면서 약간 오목한 형태의, 그죠? 살짝 오목한 형태의 버튼이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 버튼은 기본적으로 이 보시면 보더가 적용이 돼. 우리는 여기 보더를 쓴 적이 없죠. 박스에 선을 그으세요 라는 스타일을 준 적이 없는데 버튼 태그다 보니 버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컴포넌트에 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더는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선, 경계 부분의 선은 쉬워요. 보더 넌, 경계선 없음 해주면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뉴모피즘 스타일의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버튼이니까 뭔가 이게 버튼이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되겠죠. 샵 LV BTN에 이렇게 콜론을 하고 호버하면 무슨 뜻이냐면 마우스를 롤오버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호버는 마우스를 버튼에 올리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 커서, 마우스 커서를 포인터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가 포인트로 바뀌게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손가락이 뜻하는 바는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스타일을 약간 바뀌게 해볼게요. 버튼이 실제 눌린 것처럼. 그럼 샵 LV BTN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액티브라고 하면 됩니다. 버튼을
버튼으로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버튼이 이렇게 눌려서 버튼이 쏙 들어간 것처럼 만들면 되겠죠. 일단 백그라운드는 그냥 그라데이션 말고 그냥 한 색깔로 합니다. 그럼 평평해지겠죠. 그라데이션을 주면 지금 현재는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이렇게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그라데이션을 줬기 때문에 약간 오목한, 살짝 오목한 느낌이 드는데 한 색깔을 하나로 하면 평평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누르면 버튼이 실제로 눌려서 안으로 쏙 들어간 것처럼 만들 건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림자를 반대로 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포토샵 이런 데 보면 이너 섀도우라는 게 있죠. 안쪽 그림자. 그래서 요 좌상단의 안쪽 그림자는 어둡게, 우하단의 안쪽 그림자는 밝게 하면 버튼이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박스 섀도우를 주는데, 안쪽 그림자는 CSS에서 인셋이라고 합니다. 인셋. 그리고 8픽셀, 8픽셀, 16픽셀, 샵 CCC 하면 인셋이니까 여길 기준으로, 좌상단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8픽셀, 위에서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8픽셀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인셋,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8픽셀, 마이너스 8픽셀, 블러는 16픽셀, 색은 흰색, 이렇게 하면 안쪽 그림자니까 우하단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8픽셀 요 안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마이너스 8픽셀 하얀색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데, 이게 저장이 안 됐나? 박스 섀도우 인셋 맞는데? 여기에 세미콜론인데 제가 콤마를 찍었네요. 마지막 요 FFF 다음에는 세미콜론, 제가 콤마를 찍어서 그렇게 새로 고침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림자가 반전되면서 이렇게 버튼이 눌린 것처럼 쑥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뉴 모피즘 스타일에.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넣었는데, 버튼을 굳이 이미지 파일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이미지 태그를 지울게요. 그럼 당연히 이미지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버튼 div가 왜 납작해졌냐 하면, div는 높이는 컨텐츠가 없으면 빵입니다. 그래서 높이 컨텐츠가 없는 경우, 지금 div에는, 이 btn이란 div에는 컨텐츠가 없죠. 비어 있죠. 저런 경우에는 높이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width는 160픽셀로 돼 있고 하이트도 160픽셀로 해줍니다. 왜 160픽셀이냐면 저 버튼 이미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가 160픽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각 형태로 만들어줘요. 일단은. 그리고
그 이미지 태그 말고 어떻게 이미지를 넣냐 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으면 돼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URL 갈로 열고 닫고 쿼테이션 다운표 안에 그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갖고 왔던 경로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 btn release.png 이렇게 하면 요 btn이라는 div에 배경 이미지로 요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지 태그 쓴 거랑 같죠? 자, 여기서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이 실제로 눌린 것처럼 이미지를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액티브라 그랬죠. 액티브. 자, 액티브.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가 아니라 마우스를 눌렀을 때. 그럼 마우스를 눌렀을 때 뭘 하면 되냐 하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면 돼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btn release.png가 아니라 btn push.png로 바꿔치기를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는 버튼이 눌린 이미지가 배경에 나오고 버튼을 뗐을 때는 버튼이 릴리즈된 안 눌린 상태의 이미지가 배경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세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버튼이 눌리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CSS로만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눌리는 것 같죠?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눌렀을 때, 안 눌렀을 때 바꿔치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에도 뉴모피즘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이 버튼은 동그란 버튼으로 만들 거예요. 동그랗게. 우리 이때까지 계속 네모나게 만들었잖아요. 동그랗게 만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보더 레디우스 가장자리를 둥글게 라운디드로 만드는데 50%라고 입력을 합니다. 우리 아까 이 보더 레디우스에는 반지름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원의 반지름. 여기 둥글리고 싶은 요 모서리가 이게 둥글러진 게 원의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원의 4분의 1인데 요 원의 반지름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50%면 50%라는 말은 너비 그리고 높이의 50%. 그러면 그 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으니까 반지름이 50%면 지름은 100%가 되겠죠. 여기 50, 여기 50.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를 50%로 주면 원이 됩니다. 한쪽 귀퉁이마다 반지름 50씩 가지니까 중점을 기준으로 여기 50, 여기 50이 되니까 지름 100%가 돼가지고 원이 돼요. 보더 레디우스를 50%로 주면. 그럼 이제 div는 원이 되었고 얘도 요 좌상단 부분은 밝게 우하단 부분은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약간 볼록 튀어나온 버튼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btn에 박스 섀도우
백그라운드는 이미 이미지로 우리가 넣었으니까 백그라운드는 이미지를 그냥 쓰는 거고 섀도우를 주는데 똑같아요. 어두운 부분 8픽셀, 8픽셀, 16픽셀 샵 CCC, CCC 그리고 밝은 부분은 마이너스 8픽셀, 마이너스 8픽셀 블러 16픽셀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니까 FFF, FFF 흰색 이렇게 주면 여기 밝은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이쪽은 검은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면서 뉴모피즘 스타일의 버튼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점선, 보더 점선은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볼록한 버튼이 하나 생겼죠. 뉴모피즘 스타일에. 근데 뭐 아까 요 버튼은 작으니까 하이라이트랑 그림자를 좀 작게 줬죠. 8픽셀, 8픽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원이 요 네모보다 면적상으로 보면 한 5배 좀 되거든요. 그죠? 한 5개 좀 들어가겠죠. 요 면적에. 그러면 그림자랑 블러를 조금 크게 늘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림자를 16픽셀, 16픽셀, 블러는 32픽셀 2배로 늘려줍시다. 하이라이트도 마이너스 16픽셀, 마이너스 16픽셀, 블러는 2배로 32픽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조금 큰 버튼이니까 좀 더 그림자를 조금 더 이제 넓게 줘가지고 좀 더 이제 양감이 좀 더 표현이 되게 만들었고 얘는 이제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이미지가 눌리는 이미지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얘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눌렀을 때 그림이 바뀌는데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박스 섀도우가 인셋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액티브 했을 때 그림자를 방향을 인셋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때문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을 안 해봐. 되네요.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눌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지금 보시면 버튼을 이렇게 누르다 보면 더블 클릭이 돼서 여기 막 이렇게 우리 이제 텍스트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포커스가 되는데 이 포커스가 안 되게 하려면 바디는 이제 웹 브라우저 전체를 뜻하니까 바디에 유저 셀렉트를 none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저가 텍스트 긁는 걸 방지시키는 게 유저 셀렉트인데 이거 유저 셀렉트 none 없음 이렇게 하면 버튼을 이렇게 앞만 클릭해도 이게 안 돼요. 자, 요렇게 있던 게 이제 요렇게 이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좀 고생들 하셨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